What did you steal? Secrets. The data they paid me to protect. People have a right to know the truth. Are they people? 여기는 캔자스시티 전역으로 나가는 생방송. Good morning, Kansas City. Let's take a look at 기상캐스터가 날씨를 전하려던 순간 Let's 그런데 뭔가 이상합니다. 말을 더듬기 시작하더니 today's 언어가 분해됩니다. 비트박스를 연상시키는 규칙적인 리듬과 패턴의 소리. 문제는 이게 전국 생방송으로 나가버렸다는 거죠. 이 소리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그렇다면 이 기상캐스터에게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흥미로운 건 예고편의 시작을 거대한 우주선이나 침공이 아니라 기상캐스터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정체불명의 소리로 열었다는 점인데요. 스티븐 스필버그 형님의 신작 디스클로즈 데이. 직역하면 공개, 폭로, 즉 은폐된 진실의 해제를 뜻하는 단어죠. 이 영화는 우리가 한 번쯤 상상해봤던 누군가는 사실이길 바랬고 또 누군가는 영원히 밝혀지지 않기를 바랬을지도 모를 바로 그 순간을 다룹니다. 미지의 존재가 전 세계에 공식적으로 공개되는 날. To really believe that we're not the only intelligent civilization in the universe.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그들의 존재가 그날 처음 발견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존재해왔고 어쩌면 우리 곁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었을지도 모르죠. 그리고 그 존재를 둘러싼 수많은 비밀과 음모들까지. 과연 인류는 이 진실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상상을 현실로 만들어버린 이 기막힌 폭로의 순간을 살펴보겠습니다. 영화의 모든 사건은 단 하나의 장면에서 시작됩니다. 인트로의 장면이었던 에밀리 블런트 즉 마가렛이 생방송 도중 정체불명의 언어를 말하기 시작한 건데요. 이 정도 생방송 사고면 1억 뷰쯤은 쌉 가능. 예전 같으면 소문으로 끝났겠지만 지금은 전 세계 사람들이 같은 장면을 동시에 지켜보는 시대죠. 어쩌면 여기서 말하는 폭로의 순간 역시 이런 시대적 변화를 반영한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역시 사랑도 폭로도 타이밍이죠. Do you understand what she's saying? I hear it's gibberish. I can't understand it. 다니엘이라는 인물이 등장하고 And I can. 그는 이 언어를 이해할 수 있다고 말하죠. 그리고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꺼냅니다. What did you steal? Secrets. The data they paid me to protect. 정부가 보호하도록 맡긴 데이터를 훔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 80억 인류에게 동시에 공개하겠다는 다니엘. What are you gonna do? Full disclosure to the whole world. All at once. People have a right to know the truth. It belongs to 7 billion people. 이 말은 누군가 또는 어떤 조직만 알거나 가지려 한다는 말. 어떤 영상을 보더니 제인이 말합니다. Are they people? 그리고 믿기 힘든 말까지. I'm a part of it now. I'm just sorry they made you a part of it too. 이미 오래전부터 있어왔던 일로 영화는 시작하죠. That truth will upend all established order across the entire world. 다니엘 켈러. 그는 누구일까요? 정부의 그림자 조직 워덱스가 이끄는 곳의 사이버 보안 관리자. 그런데 화면을 보면 일반적인 퇴사 직원이 아니라 실종 직원으로 분류되어 있죠. 다니엘이 단순 내부 고발자가 아니라 앞선 대사들을 추측해보건대 What did you steal? Secrets. 지구 밖이든 지구 아니든 존재 자체가 세상을 뒤흔들 수 있는 미지의 생명체와 관련된 정부의 오랜 기밀 자료를 손에 넣은 것이죠. 그래서 조직이 추적하고 있는 인물이라는 뜻으로 보입니다. What's happening to me? I'm frightened. I'm frightened out of my wits. You don't need to be. You have someone else. Daniel Kellner, Who is this? do not go back to the house. They found you. I don't know who you are, but they're gonna kill you. The human race cannot accept
what we know. We need to stop him any way we can. 비밀을 지키는 사람이었던 그가 이제는 비밀을 폭로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면은 단순한 인물 소개가 아니라 한 명의 실종된 사이버 보안 관리자가 인류의 역사상 가장 위험한 비밀을 훔쳤다는 그 사실을 단 한 컷으로 암시하는 장면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실제로 다니엘의 설정은 미국 NSA의 기밀 감시 프로그램을 폭로했던 내부 고발자 스노든을 떠올리게 합니다. 스노든은 NSA의 전세계 감시를 폭로했고 다니엘은 79년간 감춰온 진실을 폭로하려 한다는 점에서 닮아있죠. If you found out we weren't alone, if someone showed you, proved it to you, would that frighten you? 그리고 이 거대한 음모의 중심에는 콜린 퍼스가 연기하는 노아 스캔런이 있습니다. 그가 이끄는 비밀 조직 워덱스. 이들은 단순한 외계인의 존재를 은폐하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미확인 공중현상과 외계 존재들이 남긴 흔적을 수집하고 연구하고 통제하며 필요하다면 이용하려는 정보기관급 조직에 가까워 보이죠. 겉보기에는 외계인을 추적하는 관제센터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감시 대상이 외계인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왼쪽 CCTV 화면에는 타 국가의 인구 정보와 암호화 통신 프로토콜 그리고 GDP, 인플레이션, 실업률까지, 즉 외계인을 감시하는 조직이라기보다 지구를 감시하는 조직에 더 가까워 보이죠. 이 말은 그들이 가장 집착하는 것은 외계인의 존재 자체가 아니라 그 존재에 대한 진실을 통제하는 일일지도 모른다는 것. 공개된 예고편 속에는 그 파일의 실제 화면이 잠깐 등장합니다. 오히려 이런 장면에 중요한 힌트가 숨어있죠. 그냥 지나치긴 아까운 디테일인데요. 화면 상단에 적힌 건 리눅스 환경에서 연결된 데이터를 불러오는 경로죠. 다니엘이 열어본 건 단순한 폴더가 아니라 누군가 몰래 관리해온 추적 기록. 잘 보이진 않지만 DLL, 마지막 활동 기록이 아닐까 하는데요. 패턴을 보면 숫자, 월, 숫자 조합으로 1930년, 1919년, 2004년, 1978년, 1930년도부터 기록한 데이터베이스라는 걸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건 위치 정보입니다. 모든 항목이 같은 좌표를 가리키고 있죠. 검색해보면 미국 버지니아주 인근, 흥미롭게도 미국 정보기관들이 밀집한 지역과도 멀지 않습니다. 우연일까요? 아니면 제작진이 의도적으로 남겨둔 좌표일까요? 각기 다른 시간에 각기 다른 대상들이 모두 같은 장소에서 마지막 신호를 남기고 전부 사라졌습니다. 이 말은 워덱스가 이걸 추적해온 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수십 년, 어쩌면 그보다 훨씬 더. If you do this, there's no undoing it. 그 이유가 인류를 보호하기 위해서인지 아니면 자신과 조직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고편 속 스캔런의 모습에서는 묘한 조급함이 느껴지는데요. 모든 것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다고 믿었던 사람이 통제할 수 없는 무엇인가와 마주한 듯한 표정 말이죠. 그렇다면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과 공포도 몰려오겠네요. 그래서 디스클로저 데이의 진짜 갈등은 외계인의 존재 여부가 아니라 진실을 통제하는 자와 폭로하려는 자, 그리고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충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스캔런은 제인에게 Hello, Jane. 말을 거는데, Please, 그리고 다른 사람의 몸을 have a seat. 동기화시키는 능력까지. 그리고 뒤쪽 모니터를 보면 이들이 제인을 오랫동안 감시해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어떤 장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진화된 과학의 영역 같은데, 콜린 퍼스, 아니 스캔러는 의자에 몸을 기댄 채 머리에는 전극을 붙이고 입에는 마우스피스까지 물고 있습니다. 워덱스의 수장 스캔러는 해당 능력을 사용해서 폭로를 막으려는 걸까요? 그런데 왠지 동기화 현상을 억지로 사용하다 역으로 당할 수도 있을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Do you understand what she's saying? I hear her. It's gibberish. I can't understand it. And I can. 기상캐스터 마가렛, 그리고 그녀의 말을 알아듣는 다니엘. 이들을 보면 단순한 사고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미지의 존재로부터 선택받은 자들에게 나타나는 증상일 수도 있고 아니면 능력일 수도 있겠죠. 그들의 능력은 다른 존재와 자신을 동기화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범위는 외형까지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 둘은 어릴 적 미지의 존재와 접촉했고 그 기억이 지워진 채 살아오다가 이제 다시 각성하며 떠올리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The only way to know your purpose is to go back to where it all began. I know you. I know you do. Whatever happens, don't you let go. 일부 선택받은 존재들은 그 능력을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지만 인류는 과학기술의 힘을 빌려 이를 억지로 재현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죠. 그렇다면 부작용이 찾아오는 건 인지상정. 이제 그 충돌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 같은데요. What am I doing? What am I doing? What am I doing? What am I doing?
Why would they do this? When the time is right, everything will become clear. We're interrupting our coverage. There has been a threat to publicly release government material long shrouded in secrecy. When Disclosure Day actually happens, we're going to have to accept we haven't been alone since the beginning of time. 스필버그는 오래전부터 동물들을 통해 미지의 존재를 표현해왔습니다. 인간보다 먼저 이상현상을 감지하는 존재, 그 역할을 동물들이 하는 경우가 많았죠. 붉은 카디널, 그리고 방 안으로 들어온 사슴과 여우, 라쿤. 흥미로운 건 이들이 인간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점인데요. 원래 동물은 낯선 존재를 가장 먼저 감지하거나 가장 먼저 도망칩니다. 그런데 이 영화에서는 정반대죠. 오히려 동물들이 소녀를 조용히 바라보고 관찰합니다. 새, 사슴, 여우, 라쿤. 이 동물들은 많은 문화권에서 길잡이이자 전령의 상징으로 등장합니다. 만약 디스클로저 데이가 미지의 존재들의 침공이 아닌 접촉을 다루는 영화라면 이 장면은 동물들의 눈을 통해 자신들이 있는 곳으로 안내하는 첫 만남의 순간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미지와의 조우처럼 선택된 존재가 가장 먼저 그들을 인식하는 순간 말이죠. I'm now thinking, wouldn't it be wonderful for people to know all of this is true? 이 장면, 밀밭 한가운데 거대한 크롭서클, 그리고 그 중심에 다니엘이 서 있습니다. 이 구도가 전부죠. 인간이 패턴을 발견한 게 아닙니다. 인간은 이미 그 패턴 안에 있었고 그것들이 반응한 거죠. 만든 게 아니라면, 혹시 스스로 드러낸 것이라면, 마가렛의 입에서 나온 그 알 수 없는 소리처럼 이것도 하나의 언어였다면, 스필버그는 다음을 보여주기보다는 그 빈칸을 채워넣기를 바라는 거죠. 79-year terror campaign of lies has to end. 79년간의 거짓말. 1947 더하기 79는 2026년. 영화가 개봉하는 바로 올해입니다. 클립보드에 적힌 것들을 하나씩 살펴보면 외계인 음모론의 시작점이라 불리는 실제 로즈웰 추락 사건의 현장, 바로 로즈웰 UFO 사건을 가리키죠. 7월 7일 현장을 완전히 통제하고 모든 잔해를 수거한 것으로 알려진 시점이죠. 이건 세계 최초로 핵폭탄을 실전에 투하했던 제509 폭격 비행단, 당시 로즈웰 기지에 실제 주둔했던 부대이기도 합니다. 또 이건 로즈웰 육군 항공기지를 뜻하고요. 그리고 이건 18번째 촬영 필름이라는 뜻인데요. 거꾸로 말하면 이미 17번까지 기록이 존재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고작 기상관측기구 하나를 회수하는데 세계 최고 수준의 전략폭격 부대가 출동했다. 1947년 7월 2일 뉴멕시코주 로즈웰 인근 목장, 원인불명의 기체가 추락합니다. 현장에 출동한 미 육군 항공대는 처음엔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비행 접시를 포획했다. 그런데 24시간 만에 말을 바꿉니다. 기상관측용 기구였다. 그리고 이 사건은 조용히 잊혀집니다. 무려 30년 동안. 1978년 당시 현장 잔해를 직접 수거했던 마셀 소령이 퇴역 후 입을 열었습니다. 그건 외계의 것이었다. 해명할 때마다 이야기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미 의회에서는 무려 50년 만에 UAP 청문회가 열렸고 미군이 촬영한 UFO 영상들이 공식적으로 공개됐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퇴임 후 인터뷰에서 외계인은 존재하지만 본 적은 없다라고 직접 말한 적도 있었죠. 또 트럼프조차 1947년 로즈웰 사건과 관련해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는 발언을 남겼죠. 중요한 건 이겁니다. 사람들이 더 이상 외계인이 진짜냐, 외계인이 있느냐 이렇게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신 이렇게 묻기 시작했습니다. 왜 지금 공개되는가? 그리고 수많은 과거의 음모론들이 디스클로저 데이라는 영화에 달라붙기 시작한 겁니다. 왜 지금 이 시점에 이런 영화들이 쏟아지는가? 일부에서는 이런 주장도 나오죠. 대중이 충격받지 않도록 영화와 미디어를 통해 먼저 적응시키고 있다는 것. 이른바 디스클로저 워밍업. 물론 어디까지나 인터넷 커뮤니티의 해석입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건 이런 걸 믿어서가 아니라 이런 이야기가 설득력 있게 들리는 시대가 됐다는 것. 그게 더 중요한 포인트 아닐까요? 스필버그 형님은 여기에서도 묻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외계인이 있는가 없는가가 아닌 이 진실 앞에서 당신은 어느 쪽 인간인가요? 어쩌면 디스클로저 데이가 6월 10일 공개하려는 진실은 외계인의 존재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얼마나 제한된 방식으로 현실을 바라보고 있었는가, 그 사실일지도 모른다는 거죠. 여러분은 정말 우리가 현실을 전부 보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영화 디스클로저 데이는 6월 10일 개봉합니다. 지금까지 시네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아요. 제발.